안녕하세요. 부천 정성한의원 대표원장 최성원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공황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황장애가 갑자기 생겼을 때 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처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고 싶은데요.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공황장애로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공황장애를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사람들이 많은 곳, 광장이나 사람이 많은 지하철이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만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엘리베이터에서 혼자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집에서 편하게 쉬시다가 갑자기 숨을 못 쉬게 되면서 불안하고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언제 공황 증상이 나에게 다가올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이 사실은 제일 큰 불안감이죠. 그런 것들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보통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공황장애는 죽을 병이 아니다. 공황장애 증상이 있다고 해서 수명이 줄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황장애로 숨을 못 쉰다 하더라도 숨을 못 쉬어서 죽지 않는다 라고 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그런 말이 크게 위로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마음과 정신은 너무나 죽을 것 같고 너무나 숨도 못 쉴 것 같기 때문에 실제 그런 말보다도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황장애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생긴 내 생활 습관의 누적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운동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공황장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원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근본 치료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갑자기 공황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황장애와 관련된 논문들을 쭉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공황장애 상태를 유발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평소에 있는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보다 이산화탄소 양을 늘린 상태를 만들어주면은 공황이 유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마다 이산화탄소에 대한 민감도의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근데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그 이산화탄소의 양에 굉장히 민감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조금만 많아져도 공황발작 증상이 유발되는 거죠.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뱉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숨을 못 쉴 것 같지만 오히려 숨을 좀 참아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숨을 참으면 몸속에 이산화탄소가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과호흡 증후군이 있을 때 봉투를 대고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이산화탄소를 뱉은 거를 그대로 다시 마시는 거죠. 몸속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이는 거죠. 너무 과도하게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려고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오히려 조금 마셔주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숨을 좀 참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숨을 못 쉴 것 같지만 숨을 참아준다, 이게 첫 번째인데요. 숨을 참을 때 갑자기 하고 참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숨을 참으면 좋은데, 3-3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숨을 3번 편하게 쉬어요. 그 다음에 3초를 참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숨을 쉬고 3초 숨을 참는 거를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좀 하시면 안 되냐면은, 숨을 참으라고 해서 갑자기 숨을 참고 막 30초 정도 참았다가 또 숨을 이렇게 쉬게 되면은 오히려 더 몸에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물론 그 상황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숨을 3초 정도 참았다가 3번 쉬고 또 3초 참고, 이거를 반복해 주시면 몸속에 자연스럽게 이산화탄소가 쌓이면서 증상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를 몸속에 만들어내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바로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자리 뛰기 같은 것들을, 아니면 팔굽혀펴기 같은 것들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이산화탄소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산화탄소가 높아져도 그 증상들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환자분들 잘 보면은 평소에 운동량이 적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유산소 운동은 필수적으로, 몸에서 이산화탄소의 내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공황 증상이 실제로 닥쳤을 때도 일시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황청심원을 좀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우황청심원은 원래 중풍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던 약인데요. 이게 약이 후대로 쭉 내려오면서 일반적인 고혈압이라든지 스트레스 질환 그리고 갑작스러운 공황발작 증상에 도움이 된다는 게 많이 임상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항상 뭔가를 좀 들고 다녀야 마음이 편한 게 있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또는 뭐 누가 써준 부적 이렇게 뭔가를 가지고 다녀야지 마음이 좀 편안한 게 있는데 사실 우황청심원이 그 역할을 저는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그 공황장애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황청심원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급작스러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하나를 복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공황장애의 대처법 3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산화탄소에 대한 민감도를 꾸준하게 높여주는 게 예방과 치료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꾸준한 운동, 유산소 운동, 그리고 호흡을 바르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또 꾸준히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운동 꾸준히 해주시고 급할 때를 대비해서 우황청심원 한 알 정도를 챙겨 다니시는 거, 그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또 공황장애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달 수 있는 한 최대한 답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